안녕. 밴쿠버 교민들 눈과 귀가 되어주는 벤다벤나TV 풀뉴스가 찾아왔어. 지난 한 주 동안 우리 밴쿠버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 또 놓치지 말아야 할 알짜 정보는 뭔지, 벤다와 벤나가 딱 10가지 뽑아서 깔끔하게 정리해줄게. 집 없어서 RV에서 살다가 목숨을 잃게 된 비극적인 소식부터 우리 교민들의 땅 소유권까지 흔들릴 수 있다는 충격적인 뉴스. 그리고 장기 근속 실직자들이 최대 65주까지 EI를 받을 수 있는 대박 꿀팁까지 준비했어. 오늘은 우리가 준비한 소식 듣고 마음 든든하게 한 주 시작하자고. 그럼 바로 첫 번째 뉴스부터 시작해볼까? 혹시 너희 주변에 집이 없어서 아예 자동차를 집 삼아 지내는 사람 있니? 지금 밴쿠버를 포함한 캐나다 전역에서 비싼 주거비용과 생활비를 감당하지 못해 자동차 생활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대. 이번에 소개할 뉴스는 이런 RV 생활자들에게 닥친 너무나 안타까운 소식이야. 최근 나나이모에서 일어난 사건이야. RV에서 화재가 발생했는데 차에서 지내던 차 주인이 목숨을 잃었다고 해. 불이 왜 났냐? 날이 추워지니까 프로판 히터를 썼는데 히터가 넘어지면서 화재가 시작된 것 같다는 거야. 바로 전날에는 다른 동네에서 벤 화재로 한 명이 심한 화상을 입게 된 일이 있었지. 소방관들이 괜히 경고하는 게 아니야. RV는 장기 거주용으로 설계된 게 아니거든. 최근 2년간 코목스밸리랑 캠벨 리버 지역에서만 RV 화재가 30건이 넘었고 이 중에 3건이 사망사고였대. 물론 RV에 사는 사람들끼리는 비공식 버디 시스템 같은 걸 만들어서 서로 돕고 산다는데 안전을 완전하게 보장해주지는 못하잖아. 그러니까 자동차 생활하는 사람들은 이거 꼭 기억해야 돼. 화재 경보기랑 일산화탄소 감지기는 필수고 잘 때는 히터 끄고 옷 여러 겹 껴입는 게 낫대. 목숨보다 소중한 건 없으니까 조심 또 조심하고 힘내자. 집 때문에 목숨까지 위협받는 안타까운 상황을 들었는데 이번 겨울은 따뜻했으면 좋겠다. 이어서 두 번째 뉴스는 바로 우리 BC주의 땅과 재산권에 대한 이야기다. 뉴스에서 원주민의 땅 소유권 인정이라는 기사들을 접하면서 어리둥절하고 불안해하는 사람들이 많지? 최근 BC주 정부의 광물 채굴권을 자동 발급하는 시스템이 원주민의 권리를 무시했다며 원주민이 걸어온 소송에서 BC주가 패소했다는 뉴스 전해 들었지? 지금 시민들의 불안감은 한층 고조되어 있는 상황이야. 아니, 광물 채굴권이 원주민에게 있다고? 이해가 안 되지? 과거 캐나다 대부분의 지역은 영국과 원주민 부족들이 조약을 맺었는데 원주민들이 땅에 대한 권리를 공식적으로 정부에 양도한다는 내용이야. 하지만 우리 BC주는 좀 달라. 미국 접경 지역과 밴쿠버섬 일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지역에 대해 이런 조약을 맺지 않았어. 조약이 없다는 의미는 원주민들이 그 땅에 대한 소유권을 아직 공식적으로 포기하거나 양도한 적이 없다는 걸 법적으로 인정한다는 의미거든. 그런데 대부분의 시민들은 이런 복잡한 사실을 모르고 부동산을 샀던 거지. 불안하지 않니? 어렵게 모기지 받아서 산 내 집이 내 집이 아니라면? 상상도 하기 싫지? 일단 지금 당장은 걱정할 필요가 없어. 법원에서는 개인의 재산권이 훼손되지는 않는다라고 명확히 말했거든. 하지만 원주민과 주 정부의 소송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소송 결과에 따라 불확실성이라는 변수는 생길 수 있어. 벤다벤나TV가 이 상황을 계속 지켜보고 있어. 새 소식 뜨면 바로 알려줄게. 법적인 불확실성만큼 무서운 것이 자연의 힘이지. 세 번째 소식은 우리 BC주를 또다시 덮친 자연재해, 바로 홍수에 관한 이야기야. 안일했던 주정부 행정이 결국 2021년 홍수 시즌 2를 만들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어. 자세히 들어보자고. 너희 혹시 2021년에 그 끔찍했던 홍수 기억하니? 그때 도로 다 끊기고 난리 났었는데 설마 또 그런 일이 생길 줄 누가 알았겠어. 지금 BC주 상황이 그때랑 똑같아. 대기천이라는 미친놈이 또 들이닥쳤어. 대기천이 뭐냐면 하늘에 떠있는 거대한 수증기 강이라고 생각하면 돼. 엄청난 양의 습기를 품고 마치 강물처럼 길게 이어진 구름띠지. 이게 들이닥치면 짧은 시간에 폭우가 쏟아지는 거야. 현재 에보츠포드랑 칠리왁이 물바다가 될 판이야. 에보츠포드는 이미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주민 대피령까지 내렸지. 상황이 이러니 밴쿠버랑 내륙을 잇는 주요 고속도로들이 전부 통제됐어. 특히 1번 고속도로 에보츠포드 구간은 아예 막혔고 코퀴알라 같은 핵심 도로들도 열렸다 막혔다 정신이 없어. 학교들은 문 닫고 프레이저 밸리 대학교는 시험까지 연기했다는 소식이야. 더 슬픈 건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야. 미국 쪽 녹색강이 이미 범람해서 그 물이 국경을 넘어 에보츠포드로 밀려오고 있대.
한 주민이 우리가 자는 동안 집이 떠내려가면 어떡해요? 라고 물었다는 얘기 들으니까 마음이 진짜 짠하더라. 문제는 2021년 홍수 이후에 주정부가 10개년 홍수 완화 계획을 발표했는데 1년이 지나도록 예산도 없고 실행 계획도 없이 서랍 속에 처박혀 있었다는 게 밝혀졌어. 보여주기식 행정 때문에 지금 이 고생을 또 하는 거 아니겠냐고. 다들 제발 무사히 지나가길 기도해야 할 듯. 주 정부의 안일한 대응이 정말 안타깝다. 하지만 이번에는 힘든 시기를 겪는 우리 교민들에게 희소식을 가져왔어. 고용 불안 속에서 해고된 분들을 위한 EI 혜택 파격 연장 소식. 벤다가 네 번째 뉴스로 알려줄게. 너희들 요즘 직장 잘 다니고 있냐? 해고 소식이 많지? 언제 잘릴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유독 힘든 2025년이었잖아. 특히 우리 밴쿠버 교민들 중에도 안타깝게 일자리를 잃고 EI 신청하신 분들 많을 거야. 근데 오랫동안 성실하게 일해온 분들을 위한 진짜 대박 희소식이 있어. 연방정부 가장기 근속 실직자들을 위해 EI 혜택 기간을 최대 20주나 더 연장해주는 임시조치를 시행하고 있대. EI 최대 수령 기간이 최대 65주까지 늘어나는 파격적인 내용이야. 혹시 EI를 받는 중이라면 자격이 되는지 잘 들어봐. 핵심은 3가지. 첫째, 클레임 신청 연도 이전 10년 중 최소 7년 이상 동안 EI 보험료를 꾸준히 냈어야 하고, 둘째, 최근 3년 동안 EI 혜택을 36주 미만으로 받았어야 해. 그리고 셋째, 가장 중요한 적용 기간. EI 클레임 시작일이 2025년 6월 15일부터 2026년 4월 11일 사이에 있어야 해. 또한 2026년 4월 11일까지는 일주일 대기 기간도 면제되고 해고 시 받은 퇴직금이 EI 혜택에서 공제되지 않는데, 지금 EI 받고 있거나 곧 신청할 장기 근속자들은 My Service Canada 어카운트에서 총 수령 기간이 제대로 반영됐는지 꼭 확인해 봐야 해. 혹시 반영 안 됐으면 서비스 캐나다에 직접 전화해서 적용 요청해야 돼. EI 혜택 덕분에 한숨 돌렸다면 다음은 지갑을 잘 지켜야 할 때야. 다음 뉴스는 크리스마스 시즌을 맞아 극성인 온라인 사기꾼과 오프라인 도둑들로부터 지갑을 지키는 방법을 자세히 알려줄게. 2025년은 경기가 유독 안 좋아서 가계부 항목 줄여가며 허리띠 졸라매고 생활했지. 그래도 유일하게 소소한 사치 부리며 즐길 수 있는 날 크리스마스가 다가오고 있어. 너네들 선물 목록 정하면서 설레고 있지? 나도 그렇다. 이 설레는 마음을 노리는 도둑들과 사기꾼들이 있다는 거 알고 있니? 첫 번째, 온라인 쇼핑을 할 때 반드시 조심해야 할 가짜 사이트 이야기야. 연말이 되니까 유명 브랜드랑 쇼핑몰을 따라 만든 결제 페이지 가짜 사이트가 기승이야. 그래서 주소창에 자물쇠 모양이 있는지, 그리고 주소가 HTTPS로 시작하는지 꼭 확인해야 해. 여기서 S는 secure, 보안을 뜻해. 자물쇠가 없거나 HTTP로 시작하면 가짜 사이트일 가능성이 높으니 즉시 창을 닫아야 해. 그리고 절대 모르는 사람이 보낸 링크나 문자는 누르지 마. 일단 URL을 길게 눌러서 어디로 연결되는지 확인하는 습관을 들여야 해. 다음은 현실 세계의 도둑들도 조심해야 해. 요즘 밴쿠버 쇼핑몰에서는 조직적인 소매치기가 극성이라고 해. 주로 대형 할인 매장이나 의류 매장에서 값비싼 물건을 대량으로 훔쳐 달아나는 사건이 보도되고 있어. 이들은 주로 2-3명씩 짝을 지어서 한 명이 시선을 끄는 동안 다른 한 명이 전문적으로 물건을 훔친대. 경찰은 이런 조직적 소매 범죄가 마약 같은 다른 범죄의 자금원으로 쓰인다고 경고하고 있어. 이런 도난당한 물건들이 어디로 가겠어? 바로 밴쿠버 중고마켓 같은 곳으로 가는 거지. 들어볼래? 밴쿠버에서 온라인 마켓에 옷을 잔뜩 팔던 사람이 있었는데 알고 보니 다 훔친 물건이었던 거 있지. 이 사람은 훔친 물건을 수백 개나 팔아왔고 결국 덜미가 잡혀서 경찰에 체포됐대. 우리는 중고 물건을 살 때 터무니 없이 싸거나 포장도 안 뜯은 새 물건을 대량으로 파는 경우는 한 번쯤 의심해봐야 해. 좋은 물건 싸게 사려다가 도둑질을 방조하는 꼴이 될 수도 있으니까 말이야. 다들 크리스마스 쇼핑은 안전하고 현명하게 하자고. 쇼핑을 하다 보면 주변에 어려운 이웃이 눈에 밟히기도 하지. 6번째 뉴스는 밴쿠버의 어두운 이면, 바로 갈 곳이 없는 10대 홈리스 아이들의 충격적인 현실에 대한 이야기야. 캐나다, 복지 좋은 나라 아니었어? 근데 요즘 밴쿠버 거리에서 살고 있는 10대들이 너무 많대. 집 없는 10대들이 도대체 왜 이렇게 늘어난 거야? 현재 BC주에만 수백 명의 10대들이 집이 없어서 길거리나 쉼터를 전전하고 있대.
충격적인 사실은 아이들 중 절반 이상이 보호자에게 버려지거나 학대를 피해서 도망 나온 경우라는 거야. 게다가 정부 지원 프로그램은 성인 기준으로 되어 있어서 아이들은 복지 혜택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대. 겨울에 난방도 안 되는 낡은 밴에서 지내다가 건강이 악화되는 사례도 많다고 하더라. 우리 아들, 딸은 아이와 비슷한 또래잖아? 이걸 모른 척 지나갈 수 있겠냐고. 이 아이들을 도울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이 있어. BC주에는 카버쉼터처럼 홈리스 10대들에게 식사숙박 교육을 제공하는 비영리 단체들이 있거든. 큰 금액이 아니더라. 또 따뜻한 스웨터 한 벌이나 간단한 기부가 모아진다면 이 아이들에게는 다음 날을 버틸 힘이 돼. 우리가 이 추운 겨울에 아이들이 잘 지낼 수 있도록 작은 손이라도 내밀어보면 어떨까? 어려운 아이들을 보듬는 마음이 필요한 시기인데 이와는 대조적으로 아픈 아들을 핑계로 공권력을 기만한 황당한 사건이 연달아 벌어졌어. 토론토에 이어 우리 BC 주 리치몬드에서도 있었던 황당한 드라마. 7번째 뉴스로 만나보자. 아픈 아들 때문에 급하다는 사람들을 너무 믿으면 안 될 것 같은 우픈 교훈이야. 얼마 전에 토론토 피어슨 공항에서는 수암을 통과하려고 아들 핑계를 댄 여성이 있었는데 알고 보니 그 아들이 강아지였던 사건 알고 있니? 한 여성이 자기 짐을 치료용으로 특별히 필요한 물품이라고 속여서 급하게 심사를 통과하려다가 걸린 거지. 직원이 왜 그러냐고 하니 아픈 아들 때문에 급하다고 거짓말을 했지. 근데 조사를 해본 결과 아들은 건강한 강아지였고 뿐만 아니라 짐 안에는 엄청난 양의 미신고 물건이 들어있었던 거야. 근데 이 똑같은 황당한 일이 우리 BC주 리치몬드에서도 벌어졌어. 연말 음주운전 특별 단속이 한창일 때 벌어진 사건이야. 23살 여성이 시속 60km 구간을 110km로 달리다가 경찰에 잡힌 거야. 그 여성은 2살배기 아들이 아파서 혼자 집에 있다고 둘러댔대. 경찰이 긴급 상황일까봐 집까지 확인했는데 그녀가 아들이라고 주장했던 실체는 건강한 강아지 한 마리였던 거지. 결국 이 여성은 과속벌금 483달러를 내고 차는 견인됐어. 강아지를 가족처럼 생각하는 마음은 이해하지만 공무를 방해하고 거짓말을 한 건 명백한 잘못이잖아. 다들 연말이라고 들뜨지 말고 음주운전이든 과속이든 법규 잘 지켜서 비싼 벌금 내는 일 없도록 하자고. 과속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번에는 우리 밴쿠버의 대중교통 이야기를 해볼까? 우리의 발이 되어주는 스카이트레인이 올해로 40주년을 맞았다고 하는데 개통 첫날부터 문이 고장났던 황당한 역사를 8번째 뉴스로 들려줄게. 밴쿠버에서 스카이트레인 안 타본 사람 없겠지? 근데 이 스카이트레인이 처음 운행하던 날부터 문이 고장났다는 거 알아? 완전 밴쿠버식 시작 아니냐고. 스카이트레인이 처음 개통된 건 1985년이야. 당시 엑스포를 앞두고 야심차게 운행을 시작했어. 그런데 첫 운행날 문이 닫히지 않는 심각한 고장이 발생했대. 엔지니어들이 난리가 났고 수십 분 동안 문을 붙잡고 겨우겨우 출발시켰다는 거야. 그 덕분에 언론에서는 밴쿠버는 역시 밴쿠버라며 대대적으로 보도했지. 지금은 문 닫히는 속도가 너무 느려서 욕하지만 40년 전에는 문이 아예 안 닫혀서 문제였다니 격세지감이다. 그래도 이 스카이트레인 덕분에 우리가 밴쿠버 광역권을 편하게 다니고 있는 거잖아. 40년간 고생한 스카이트레인에 박수 한번 쳐주자. 40년 전의 낡은 철도 이야기에서 이제 우리 BC주의 밝은 미래를 이끌어갈 꿈나무들 이야기로 넘어가자. 요즘 중학생들의 방과 후 활동이 범상치 않다고 하는데 9번째 뉴스는 바로 고카트 제작 클럽에 대한 소식이야. BC주 북동부에 있는 커니 미들스쿨에서는 방과 후에 고카트 제작 클럽이 완전 핫하대. 잠깐, 고카트가 뭐냐고? 고카트는 작고 낮은 1인승 경주용 자동차를 말해. 크기는 작지만 매우 민첩해서 스릴 넘치는 레이싱을 즐길 수 있지. 이 학생들은 그냥 카트를 타는 게 아니라 용접과 기계 가공을 심지어 코딩까지 배워서 자기들 손으로 직접 고카트를 만든대. 이 고카트가 바로 학생들이 숙련 기술을 실제 차량 제작에 적용해보는 교육용 도구 역할을 하는 거지. 이 프로그램은 선생님이 미래의 숙련 기술직을 육성하기 위해 만든 거래. 수학이랑 과학 지식을 직접 손으로 적용하면서 아이들이 엄청난 성취감을 느낀다고 해. 우리 때랑은 스케일 자체가 다르지 않냐? 우리 BC 주위에 미래 엔지니어 꿈나무들이 고카트를 안전하게 제작해서 나중에 세계적인 기술자로 성장할 수 있기를 응원하자고. 우리 꿈나무들이 미래의 세계적인 기술자가 되길 응원하며 마지막 10번째 뉴스는
우리 모두를 들뜨게 할 세계적인 축제 2026년 월드컵에 대한 이야기야. 밴쿠버에서 캐나다 대표팀 경기를 직접 볼 수 있게 됐다는 소식. 그리고 교민들의 기대감까지 함께 전해줄게. 우리 밴쿠버가 2026년 월드컵 개최 도시로 확정된 거 알지? 근데 이 소식에 대해 우리 동네 축구 팬들 반응이 진짜 재밌었대. 야, 드디어 퍼시픽 콜리시움 말고 BC 플레이스에서 제대로 된 경기를 보는구나 하면서 환호했다는 거야. 게다가 2026년 월드컵 대진표가 나왔는데 밴쿠버 축구 팬들 지금 완전 축제 분위기래. 가장 큰 소식은 캐나다 대표팀이 BC 플레이스에서 무려 2경기나 뛰게 됐다는 거야. 그리고 이탈리아 선수단이 올 수도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커머셜 드라이브 상인들과 이탈리아 커뮤니티는 벌써부터 들썩이고 있대. 밴쿠버의 이민 커뮤니티 전체가 설레는 중이야. 인도에서 온 한 축구팬은 자기가 좋아하는 벨기에 선수 케빈 더브라위너를 직접 볼 수 있을지도 모른다며 설레발치는 중이고, 심지어 호주에서 비행기 타고 날아오겠다는 축구팬까지 등장했대. 밴쿠버는 이민자가 많은 도시잖아. 그래서 자기 나라 대표팀 경기를 바로 집 앞에서 볼 수 있다는 건 엄청난 축제거든. 그뿐이냐, 식당을 운영하는 우리 교민들 사이에서도 기대감이 클 수밖에 없다. 월드컵 기간에 전 세계에서 팬들이 몰려오게 된다면 외식업을 중심으로 경기가 확 살아날 것이라는 희망을 품고 있는 거지. 이 월드컵 특수 덕분에 모두가 힘든 시기를 이겨내고 경기가 좋아지기를 간절히 기대해보자고. 물론 BC주 정부가 월드컵 개최를 위해 수천억 원을 투입한다고 했지. 세금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것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아. 그래도 캐나다 이민 와서 세계적인 축구 축제를 직접 볼 수 있다는 건 엄청난 행운이잖아. 우리 모두 밴쿠버에서 열릴 2026 월드컵을 기대해보자고. 오늘 우리가 준비한 10가지 벤다벤나 TV 풀뉴스는 여기까지야. 집값 걱정부터 월드컵 기대감까지 밴쿠버의 크고 작은 이야기들이 네 생활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 다음 주에도 더 알찬 소식으로 돌아올게. 벤다벤나 TV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고 다음에 또 보자. 안녕.